보건복지부 1차관 이길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돌봄 사회 서비스 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돌봄, 가사, 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의 추진 배경, 서비스 대상, 수행 지역 등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를 통해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란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이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국가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간 사회 서비스는 노인, 장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주로 저소득층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과 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거나 이용할 수 있어도 또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로 공적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 돌봄을 추진으로 사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돌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서비스의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은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입니다.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돌봄,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층은 돌봄 서비스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로 모든 사업 지역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제공 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을 지원하면서 청소,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는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하겠습니다.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간병 교육 및 소셜 다이닝 등의 서비스를 각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달리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셜 다이닝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요리를 배우고 식사하면서 서로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사업 수행 지역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12개 시도에 37개 시군구에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 참여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역은 배포된 보도자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 시기는 7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신 분들께서는 지역의 읍면동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분께서는 일상 돌봄 바우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바우처로 지역 내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월 중에 사업 수행 지역을 추가로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일상 돌봄은 그동안 돌봄 차원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 돌봄 청년이나 중장년층과 같은 분들에게 최초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복지 강화라는 정부의 복지 철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해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일상부분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대변인실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는 이투데이 김지영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외에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 또는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있을까요? 예, 이 김지영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누구나 필요한 국민들께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상 우리 그 돌봄 서비스를 발표하게 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는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긴급 돌봄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제 보육 전국 확대라든지 또 출퇴근 시간제에 또 아이 돌보미를 이렇게 더 도입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 돌봄 서비스는 이미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발달 장애인에 대한 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발달 장애인을 돌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뭐 병원 입원이라든지 또 경조사라든지 또 이렇게 돌보다 보면 이 여러 가지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4시간을 7일 내에서 보살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또 긴급 돌봄 서비스는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부터 저희가 그 시간제 보육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가 1,030개소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모든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은 설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모 급여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0만 원,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100만 원하고 50만 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간제 보육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다양한 수용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아이 돌봄 서비스 모델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독일과 스웨덴을 다녀보니까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품질 관리였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이 점차가 노령화가 되고 그러기에 따라서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서구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때로는 불시 점검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좋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는 뉴스원 강승재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 외에 다른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게 있는지와 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무엇을 고민 중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저희가 한번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족 돌봄 청년분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라든지 또 할머니를 보살피면서 있어가지고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일상 돌봄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달부터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거였었습니다. 차라리 한부모 부모님들은 더 좋겠다는 말씀도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한부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차 커가면서 더 성장하고 발달하고 또 이렇게 하나의 성인의 과정을 잘 볼 수 있는데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라든지 어머니를 돌보다 보면 정말로 이분들께서는 점차 나아지지는 않고 정말 나이가 들고 와상이 되고 이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그 아쉬움이 많다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게 된다 그런 아쉬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고 앞으로도 여러 정책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발굴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충분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원스톱 그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라도 상담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여러 관리를 받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발굴을 첫 번째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병원, 지역사회에서 선제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여러 선생님이라든지 또 의료 사회복지를 대상으로 발굴을 하고 병원이 되겠죠. 지역사회 같은 경우도 통장, 이장, 반장을 통해서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본인들이 자기의 신체 건강이라든지 학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기 돌봄비를 저희가 예산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도 돌봄 심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일상 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 같은 경우인데요. 이분들께서도 서로 간에 정서를 지원하고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기업인이라든지 또 자기들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을 통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를 내에서 원스톱 만들게 되면 돌봄 코디네이터를 예를 들면 전국에 총 한 30명 정도를 배치를 통해서 선지적으로 발굴을 하고 밀착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되시면 마이크를 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중앙일보 남수현 기자입니다. 저 그 가격 부분이 조금 헷갈려가지고요. 이게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하면 월 63만 6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이제 한 달에 이렇게 12시간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제 뭐 독립적인 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뭐 최대 7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던데 그럼 72시간을 사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최대로 서비스를 사용하면 얼마인지 또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게 서비스 신청자가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게 좀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예정인지 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돌봄이 필요한데 좀 입증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는 무료로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본인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 서비스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게 우리 뭐 수급자라든지 우리 요보층 저소득층께서 이렇게 받지 못하는 거 밀려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 복지입니다. 사회 서비스라는 모든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보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선정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요보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네. 예.
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정책관 김혜진입니다. 저희 그 72시간을 이용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은 면제이고요. 소득이 중위소득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만 7천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60% 중위소득 120%에서 160% 사이에는 25만 4천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100%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고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고독사 위험군 그런 분들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다시 상세하게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